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대한 표입니다. 초급 청간 시간에 이 표를 잠시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양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자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량 변화를 보시면 자에서부터 양이 하나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음량을 매길 때에는 자에서부터 양, 축에서 인에서 양 이런 식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초급 청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와 해는 여름과 겨울의 시작이기 때문에 채는 음이지만 용은 양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와 오는 채는 양이지만 용은 음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양극 즉 음생, 음극 즉 양생이지요. 다시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초급 청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청간과 지지의 시작 부분을 자세히 보면 청간은 양목인 갑부터 시작하는데 지지는 음수인 자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갑목인 씨앗이 먼저냐, 자수인 새싹이 먼저냐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청간은 형이상, 정신, 기운이라고 한다면 지지는 형이하, 현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은 자라는 기운인 갑부터 시작하지만 지지는 현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씨앗인 자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는 정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우리네 인생에서는 청간보다 지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반복하자면 사주 분석에서의 중요도를 비율로 따지면 1%대 100% 아니죠. 99%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지의 속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도 많기 때문에 지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지의 큰 특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의 시작은 자부터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는 해를 맨 앞으로 옮겨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 자축은 계절로 겨울, 시간으로는 밤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의 환경은 어둡고 겉으로 잘 안 보이기에 밤, 야간, 음지, 지하실, 또 빛이 없으니 추운 환경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골목길이라든지 국내가 아닌 해외 또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이나 항구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비롯해 모든 동물은 계속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겨울 그리고 밤이 되면 쉬어야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자축은 몸은 쉬고 정신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신활동, 종교, 교육, 철학, 연구 등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이제 각 글자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해는 한 해 사용했던 농기구며 장비, 곡식 등을 갈무리해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잠자리에 들어갈랑말랑 비몽사몽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돼지띠나 해가 들어간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셨나요?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정리한 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제 아내가 돼지띠입니다. 돼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밤이니 야식, 유흥지대 등의 속성도 있습니다. 자는 어떨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서 쉬는 휴농기이며 애들은 잠을 이미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방 안에 남은 어른들은 할 것이라고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는 생명 잉태에 꽂혀 있게 되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해에 비해서 집중도도 높고 순수성, 단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정신이 활발한 해와 자 모두 공부에 좋지만 아무래도 뒤죽박죽인 해보다는 집중이 잘 되는 자가 더 좋습니다. 공간적으로 해와 자를 비교해보면 해는 뒤죽박죽의 속성이 있어 다양한 업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도 있고 실내 야구장도 있고 음식점, 술집 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는 동일업종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순대촌, 전자상가, 모텔촌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소설가를 한다면 해는 대본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하겠지만 자는 순수하게 한 분야만 하겠죠. 공부나 교육을 한다면 해는 여러 가지 섞인 과목, 예를 들어 화학공학, 전자공학, 핵과학 이런 것이라면 자는 기초학문, 화학과, 생물학, 분자학 이런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해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해보고 예금도 하고 하겠지만 자는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축은 부부관계가 끝나고 돌아두운 형상이며 서로 귀찮아지는 시간이고 또 잠들어 누워있는 모습은 흡사, 시체 같습니다. 그래서 축은 숙박의 속성, 창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니 조용한 일을 하거나 해외를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벽 시간으로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이면도로의 속성, 유흥지 근처 택시를 잡을 만한 곳, 정류장이나 지하철 근처입니다. 임묘지는 농사, 등교 또는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므로 부지런합니다. 아무래도 수면에서 깨어나 행동을 하기 전 생각이 많은 때이므로 기르고 먹이는 행위, 교육, 기획, 계획, 설계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출근의 속성이 있으므로 바쁜 공간, 즉 정류장이나 전철역, 대로변, 관공서, 학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출근 준비를 위해서는 예쁘게 차려 입어야 하므로 꾸미고 가꾸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글자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는 아직은 추운 때이므로 모내기 하기 전까지 종자를 잘 보호해야 하는 때라서 조심성이 많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팍 기상하는 것이므로 기획, 계획 등을 잘하고 벌떡 일어나듯이 건물을 세운다는 속성도 있습니다. 묘는 농사 준비를 위해 밭도 갈고 농기구도 손질해야 되며 시간으로는 출근 준비에 바쁜 때입니다. 그러니 깡총깡총 뛰어다녀야 하고 실제 이사나 이동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묘는 특히 꾸미는 것을 잘해서 임의용, 의류, 섬유, 디자인, 인테리어 등의 속성이 더 강합니다. 묘는 인보다 더 말을 잘 사용하므로 교육, 필설, 문학, 창작의 속성이 더 강합니다. 지는 모내기 하기 전 퇴비를 주는 때이며 출근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퇴비가 묻었나 안 묻었나
자꾸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니 옷, 의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주에 진을 가진 분들께서는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진월이 되면 이제 산이나 들에 여러 식물이며 곤충이며 새, 동물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던 곳에 종합 선물 세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진은 종합, 토탈의 의미가 강하므로 유통을 한다면 종합마트, 잡화점, 백화점 같은 소매업이 유리하고 의사라면 종합병원 같은 곳, 공부를 한다면 여러 학문이 섞인 과목이 유리하겠죠? 사오미는 가장 밝을 때이고 숨을 곳도 없는 때이기 때문에 공공의 속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해자축은 사적인 속성이 강하겠죠. 나쁜 일이지만 뇌물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사오미 대운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해자축 대운에 있어야 받아도 안 걸리겠죠. 계절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때이고 아무래도 점심밥은 먹어야 되니 잠시 쉬는 시간도 있겠네요. 공간적으로는 공공의 속성이 가미된 회사, 공공기관, 방송국, 도서관, 공원, 극장 같은 곳입니다. 이제 각 지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은 모내기철이며 업무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한양 깡철이라도 사대운에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삽니다. 모내기는 혼자 하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사는 단체, 조직, 협업을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웃 어른들과 일을 하다 보니 어른 공경, 예절을 잘 지킵니다. 오는 계절적으로는 무덥고 강이 범람하는 때이고 시간적으로는 점심시간이니 쉬어야 하는 때입니다. 강이 범람하면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점심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이니 모든 일에 지체사나 단절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는 태풍이 오는 때로 재해를 주의해야 하는 때이고 점심 먹고 난 후이니 매우 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에는 이유 모르게 불안감이 생깁니다. 미월에는 태풍이 불게 되니 넘어간 볕단들을 묶어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인 속성처럼 집이든 돈이든 저당을 잡히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월부터 과일이 익어가게 되니 달아집니다. 그래서 원국에 미가 있는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이성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사오미를 비교해보면 산은 업무하기 위해 이동하고 연락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통신, 방송, 지하철 등입니다. 오는 휴식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원, 휴게소, 쉼터, 편의점, 마트 등입니다. 미는 공동으로 묶인 속성이 강하다 보니 극장, 연극, 우체국, 도서관, 쉼터, 공공기관, 우체국 같은 곳입니다. 신유술은 금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큰 가치를 응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돈, 금융이 잘 어울립니다. 만약 유산을 받을 때 신유술이 지폐 한 장에 10억을 적어서 준다면 인묘지는 시골 논마지기 만평을 주는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10억을 받는 게 훨씬 사용하기에 편하겠죠. 신유술에는 이제 했던 일에 대해 일당을 챙겨서 퇴근하는 것이고
친구나 동료들과 술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사에 대한 불만, 적은 돈에 대한 불만 등등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퇴근길에 마트, 재래시장, 술집, 정거장 등이 되고 일당을 받았으니 입금할 은행도 되고 금해물상을 떠올리면 종교시설, 철물점, 공장 등도 됩니다. 이제 각 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과일이 여물어 갈 때인데 중간에 낙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는 감소시키는 작용, 절단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수성에 치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지출을 줄이겠다고 인력 감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대운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면 100% 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에는 낙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낙과는 어떻게 할까요? 낙과도 주어서 깨끗한 것들은 핵과일이니 뭐니 해가며 팝니다. 그러니 서울 촌놈들은 좋다고 사갑니다. 그래서 신에는 잔꾀 테크닉이 있다고 봅니다. 신은 이제 퇴근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벌리지 않고 정리를 시작하며 자기가 일한 몫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퇴근할 때가 되면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밥 먹으며 열심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언제 다시 보겠냐며 인색해지는 때입니다. 유는 한가위로 여러 친지가 모이고 먹을 것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의 속성에는 군식구가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족 이외에도 챙겨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유는 퇴근은 했는데 짜증나는 상사 생각보다 적은 일당을 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술 마시며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유가 있으면 돈복은 있더라도 피해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술은 타작하는 때이고 취해서 집에 가서 쉬는 때입니다. 타작은 때리는 것이니 운동을 한다면 타격기나 야구 같은 종목이고 또 이게 과하다 보면 실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밖에서 일도 하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더니 집에 와서는 돈을 탁 던져주고는 왕노릇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술은 이중의 속성이 매우 강하고 실제 이중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주업이 있으면 부업을 갖기도 하고 딴짓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시는 주로 은행, 사채, 공장 등의 공간, 4차선 이상의 큰 도로변이며 전철역, 기차역, 정류장 근처입니다. 유는 공증소, 금은방, 전당포, 보험회사, 가공회사, 저울회사 등이며 술집, 유흥업소, 병원이나 약국 근처입니다. 술은 숙박, 창고, 주차장, 세차장, 보관소, 지하실, 운동장 등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와 축을 가지고 있네요. 음량으로 보면 음의 기운을 가졌고 지지의 힘으로 행동이 활발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둘 다 정신적인 활동이 강한 글자니까 철학, 종교, 교육 등의 속성이 우선 떠오릅니다. 직업을 분석할 때는 월지를 가장 중요한 위치로 봅니다. 그러니 자의 속성, 즉 기초학문이라든지 한우물을 판다든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사주를 근묘, 화실, 시간 순서로 본다면 년주가 초년기, 월주는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에 더 적합한 자가 청년기에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나 정신을 활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이면도로 근처의 골목길 또는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 곳 등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 지하, 음지 등의 속성과 해외, 지방, 섬, 항구 등의 속성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일을 한다면 파라솔 밑에서 음료수를 판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 사주가 남자라면 지지가 음이기 때문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자라면 지지가 음이니 노력에 비해 성취가 적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주를 보면서 속성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의 예시만 더 보겠습니다. 년주와 월주는 주로 직업 환경, 일주와 시주는 본인의 집이나 가정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밝은 속성의 오가 월지에 있고 어두운 속성의 자가 집에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밖에서는 밝은데 집에 오면 조용해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과 밝음이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아마도 살아가면서 뭔가 변동이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적으로는 5의 영향이 크니 공공속성의 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신적인 속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절별, 시간별 지지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지란 게 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별의별 뜻을 다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시에서 보았듯이 어떤 지지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세 발의 피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지별 속성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영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적어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강의 영상에는 아마도 더 자세한 설명들을 각 지지별로 넣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